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한때는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꿈꿨지만 이제는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내가 준비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같은 나이대에서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지인은 55세에 퇴직했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그는 나는 큰 돈을 번 적이 없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인은 비슷한 환경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같은 수입이었는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이 커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모임에도 나가기 꺼려지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원칙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늦은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꾼다면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돈을 불리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습관과 원칙을 하나씩 알아볼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작은 지출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은 매달 생활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줄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라면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됩니다. 매일 마시던 카페 커피를 줄이고 직접 원두를 구입해 집에서 내려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1년 동안 무려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부부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외식비로 40만 원 이상을 쓰던 것이 15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트에서 충동적으로 장을 보는 대신 한 주 동안 먹을 식단을 미리 정하고 필요한 것만 사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 식비가 30% 이상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식비 절약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60대 초반의 한 분은 매달 자동 결제로 나가던 헬스장 비용을 절약하고 동네 공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10만 원씩 아끼면서도 꾸준한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달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넷플릭스, 음악 스트리밍, OTT 구독 서비스를 점검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만 해지했는데도 한 달에 3, 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5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었고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료 체험 기간을 활용하거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하며 더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평생 돈 걱정을 줄여줍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자동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해주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소비 습관은 무엇일까요? 유행 따라 비싼 브랜드 옷을 사는 것, 카드 할부로 계획 없이 지출하는 것,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사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출합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옷을 사기 전에 먼저 옷장을 점검하고 이미 있는 옷을 조합해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일 기간을 기다리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카드 할부 사용은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계획 없이 카드로 결제하다 보면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결국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처음에는 작은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했지만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할부를 사용하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쌓여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카드값이 생활비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큰 지출이 필요할 때 할부가 아닌 현금이나 최소한의 카드 사용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소비 전 먼저 가격 비교를 철저히 하거나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인 쿠폰을 활용하거나 중고 제품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줄이고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큰돈이 나가지만 정작 중요한 보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가입한 모든 보험을 리스트업하고 각각의 보장 내역과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중복되거나 본인에게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직장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충분하다면 추가로 민간 건강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설계사나 금융 전문가에게 현재 보험 포트폴리오를 검토받아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면 보다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소비 전에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한 보장만 남겨둠으로써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랬을 때 사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비를 줄여도 새로운 수입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저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갑니다. 블로그 운영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60대 은퇴자는 자신의 생활 노하우와 취미를 활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절약생활 팁, 노후 재테크 방법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과 협찬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새로운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살려 정보 제공, 강의,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업데이트와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예품 제작이나 수제 음식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 여성은 손뜨개 소품을 만들어 SNS를 통해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수익 모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즉,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 판매는 집에서도 가능하며 원하는 시간에 작업할 수 있어 유연성이 큽니다. 요리는 대부분의 50대 이상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요리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주부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습관을 활용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편집 기술 없이도 단순히 카메라를 켜고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듯 촬영한 것이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하는 요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콘텐츠가 되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 광고 수익과 협찬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 레시피나 건강식 조리법을 소개하는 채널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공유하거나 요리하면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카메라만 더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스마트폰 촬영으로 시작해 점차 조명을 추가하거나 편집 기술을 익히며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이미 익숙한 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마켓과 SNS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노력과 전략에 따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돈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일을 미리 방지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기대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녀와 돈 문제를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제적 한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요청하는 대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거나 함께 예산을 짜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한 유산이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용돈을 받으려 하면 자녀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도 자신의 생활비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녀에게도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돈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남은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활용법을 최대한 익히거나 작은 소득이라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유 자금을 활용해 소규모 투자나 임대 수입을 얻거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나 취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려나가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여유를 완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재정을 계획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축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 불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적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무조건 저축에 의존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소액으로 연습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펀드나 적금 등 리스크가 낮은 금융 상품을 함께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금액만으로 시작하며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에 맞춰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행운이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올바른 습관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같은 원칙을 실천한다면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돈이 많다고 무조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지출이 쌓여 재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 여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피하는 것. 충동적인 소비, 유행을 따라가는 구매 습관, 무계획적인 지출은 우리 돈을 빠르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지출 전에 한 번 더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것.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가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넷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돈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자신의 경제적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저축과 투자를 균형 있게 하는 것. 무작정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며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후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50대 이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만 변화는 항상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와 지속적인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